자, 1강 선사문화랑 고조선입니다. 선사문화는 시기 구별하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뒤에 배울 철기까지 해서 네 시기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이 당시 때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물, 이 아래쪽에 유물을 정리해놨죠. 이 유물 가지고 어느 시기인지 비교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됩니다. 요 위에 시기가 나오는데 시기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매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거의 유물,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위주로 비교해서 암기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구석기 때 먼저 유물을 보면 뗀석기라는 것이 쓰입니다. 말 그대로 돌을 탁 쳐서 띄어져 나온 조잡한 돌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승배찌르개입니다.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주먹도끼는 주먹에 딱 잡혀서 뭐 사냥용, 뭐 조리용, 다용도로 쓰였습니다. 승배찌르개는 이 아랫부분이 승배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루를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뭐 같아요? 창 같죠? 그래서 창처럼 썼던 것을 승배찌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때의 특징은 농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냥, 채집, 뭐 물고기 잡는 것 등 이런 거 하려면은 굳이 한 곳에 정착하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농사가 실시되지 않고 이동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잠도 이런 데서 자고 집도 대충 막 지었던 막집. 그리고 유적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 중에서 연천 전곡리 유명합니다. 자, 신석기 볼게요. 신석기 때는 뗀석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해서 탁 띄어낸 뗀석기를 정교하게 갈아버려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보면 갈돌과 갈판, 보다시피 곡식을 갈았던 것 같죠? 그래서 농사가 이때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건 뒤에 보고 농사가 시작이 되면은 생긴 곡식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토기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왜 빗살무늬 토기인지 알죠? 여기 면에 이렇게 빗살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용도는 여러 개입니다.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서 쓸 수도 있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 실로 연결해서 쓰기도 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신석기,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도 잘 나옵니다. 이게 가락바퀴고 뼈바늘인데 가락바퀴는 가운데에 막대를 끼워서 실을 뽑아내는 기구였었고 뼈바늘은 말 그대로 뽑아낸 실을 어떤 옷감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겠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면은 신석기 때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칠해거리 같은 것도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칠해거리는 뼈 같은 걸로 액세서리 만든 거예요. 자,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이란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랑 목축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 한 곳에 멈춰야 되잖아요. 씨 뿌려놓고 딴 데 가면은 의미가 없겠죠. 씨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목축, 가축을 키워야 돼요. 울타리를 쳐서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멈춰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을 신석기 혁명,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착한 생활, 신석기 때 특징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여러 가지 원시적이지만 신앙이 등장합니다. 태양, 물, 땅, 이런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런 자연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등장하고, 네, 동물과 식물을 자기 부족과 연관시키는 토테미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따 보게 될 단군 신화에 보면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나오잖아요. 그런 게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무당,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당 같은 존재를 믿는 샤머니즘, 조상 숭배. 원시적이지만 이런 신앙들이 등장하는 것은 신석기 때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제대로 된 움집을 짓습니다. 자, 움집, 이런 식으로 바닥은 둥그래요. 그리고 가운데에 불을 피운 자리가 있는 움집이 등장하는 것이 신석기 때라는 거. 자, 이런 곳이 있고 여기 유명합니다. 청동기는, 청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졌어요. 돌은 앞서 돌을 썼는데 인위적으로 청동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굳이 쓰면 구리랑 주석을 합친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아연도 합치기도 했었는데 이걸 합쳐서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지는데 비싸요. 그래서 주로 무기나 제사 쓸 때만 썼습니다. 지배계층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금이에요.
여기 있죠. 비파라는 건 중국의 악기 이름입니다. 생긴 게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 돌도 아직은 쓰여요. 지금도 쓰이잖아. 돌은 주로 농사할 때는 좀 저렴한 돌을 썼죠.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입니다. 이 두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손을 껴서 벼 이삭 같은 거 자르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죠. 토기는 대표적인 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 주둥아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고인돌이 청동기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요 위에 돌만 하더라도 몇 톤이 됐었다고 하죠. 청동기 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벼농사는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가진 자랑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계급, 상위 계층이 형성한 사람을 군장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부족장, 족장.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사도 했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잡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재정일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힘이었었고 또 정치적인 권력도 힘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들어줬었고, 그래서 고인돌하면 계급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고조선을 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배웠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록은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어요.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안검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요 두 개 가지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요 부근에 고조선이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아까 봤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조선이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 고조선 나름대로 잘 나갔었어요.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위만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만이 뒤통수 때렸어요. 위만을 믿고 변방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로 삼았는데 요놈이 배신 때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위만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철을 가져와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위만 때였고, 이 위만 조선 때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고조선의 위치 보세요. 위치가 중국이 이때 한 나라거든요. 한반도에 남부하고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이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부분이 괘씸했었는지 중국의 한무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한무제가 침공을 해서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 군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금방 사라지게 되죠. 자, 고조선의 사회는 이 8조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가지만 전해져 옵니다. 요 3가지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중시한 거 알 수 있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이 있었다. 갚는다. 사유재산, 개인재산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노비제가 있었구나. 50만 전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여기 보면 생명을 중시했고 노비제가 운영되었었다라는 거, 노동력을 중시했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단군 신화 볼게요.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죠. 우리 워낙 잘하는 내용이니까 스토리는 생략을 하고 꼭 알아야 될 것만 체크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내려왔대요. 홍익인간 들어봤었죠?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있고, 내려올 때 이런 거 신하들과 내려왔대요. 바람, 비, 구름, 농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했대요. 곰, 호랑이, 실제 곰과 호랑이가 아니겠죠? 곰부족, 호랑이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신석기 때 등장한 토테미즘, 동물과 자기 부족을 연관시키는 거. 자, 곰과 환웅이 결혼했는데 단군 왕검이 태어났대요. 단군 왕검 합성어입니다. 단군 플러스 왕검. 단군은 제사장을 말해요. 왕검은 정치적인 권력자. 앞서 배웠었죠.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재정일체 사회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이것은 뒤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요 나라가 되겠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갈게요. 이 선사문화는 시기구별하는 게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구석기는 뗀석기 꼭 알아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먹도끼 사진 나오면은 무조건 구석기라는 거. 신석기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사진에 무조건 거의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도 출제가 잘 되고, 그리고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신석기 혁명이라 할 정도로 농사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기 시험에 잘 나오고, 반달 돌칼, 그리고 고인돌 거의 영순이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고인돌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군장이나 존재도 등장했었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 사진 가지고 시기 구별하는 것이 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고조선은 고조선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 두 가지죠. 팔조법과 단군신화. 그래서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단군신화를 통해서 역시 고조선이 어떠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여력이 된다라면은 요걸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면은 웬만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